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지?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이미 뇌의 필터가 막힌 후예요. 넘어질 뻔네. 조금씩 겸 다시 달라지는구나. 안녕하세요. 아침에 머리가 오늘은 무겁게 깬 건강한 적이 노년기를 있나요? 보내는 방법에 마치 대해 잠에서 깬 게 아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것처럼요. 가장 중요한 대화 중에 것은 아주 꾸준한 익숙한 단어를 운동입니다. 몇 초 전에 생각났는데 이거는 잊어버린 적이 있나요? 아니면 요즘 건강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했는데도 기억력이 점점 오늘은 약해지고 건강한 노년기를 마치 보내는 얇은 방법에 안개 대해 낀 것처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정신이 가장 멍해진 적이 중요한 있나요? 것은 꾸준한 더 이상한 건 운동입니다. 아직도 두뇌 음식, 특히 건강이 견과류를 먹고 있다고 믿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데 왜 몸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이게 단지 노화의 징후라고 건강한 생각한다면 노년기를 보내는 아마 방법에 대해 틀렸을 겁니다.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가장 뇌는 중요한 것은 정교한 꾸준한 필터와 운동입니다.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것이 들어오면 조용히 쌓여서 내부의 정보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필터가 낡으면 손상이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장 늦게 중요한 것은 기억이 꾸준한 감퇴하고 운동입니다. 반복되는 망각의 순간들이 진짜 두려움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무력하지 않다는 건강한 것입니다.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식단에서 대해 작은 이야기해볼까 습관 합니다. 하나만 가장 바꿔도 중요한 것은 특히 꾸준한 견과류 운동입니다. 섭취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 없이도 뇌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경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오늘의 보내는 이야기를 방법에 통해 대해 어떤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견과류가 가장 매일 중요한 뇌를 것은 비밀리에 꾸준한 보호하는지, 운동입니다. 그리고 슈퍼푸드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견과류가 뇌를 조용히 파괴하는지 정확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건강한 노년기를 간단하지만 보내는 방법에 효과적인 대해 방법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것은 알게 되실 꾸준한 겁니다. 운동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뇌에 좋은 견과류, 8가지와 나쁜 견과류에 대한 자세한 자료나 요약을 받아보시려면 댓글 1번을 남겨주세요. 더 자세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채널을 것은 팔로우하는 꾸준한 것을 운동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우진최 박사입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노인 환자들을 연구하고 치료하면서 저는 견과류가 천연두뇌 강장제 역할을 하여 노인들의 기억력, 각성도,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어도 무해해 보이는 견과류가 침묵의 염증을 유발하고 뇌 혼미를 악화시키며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문헌에서 읽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환자로부터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견과류를 더 많이 먹으면 뇌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늘 믿어온 67세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견과류가 가득 든 큰 봉지를 병원에 가져왔는데 슈퍼마켓에서 산 것도 있고 지인이 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수록 견과류를 더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하며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봉지에는 제가 60세 이상 환자에게 항상 피하라고 경고하는 3가지 견과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상담을 통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견과류는 뇌에 좋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믿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견과류는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뇌를 퇴화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어떤 견과류는 천연 독소를 함유하고 있거나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거나 소화계와 혈관에 부담을 주는데 이는 60, 70세에 접어들면서 치매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 문헌은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적절한 종류의 견과류를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선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 염증을 이식,
30%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제가 직접 관찰한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뇌의 친구와 침묵의 파괴자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뇌를 보호하는 최고의 견과류 4가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매일 아주 적은 양이라도 섭취를 권장하는 견과류입니다. 브라질너트부터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까지 각각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견과류는 신경세포막에 영향을 공급하고 어떤 견과류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어떤 견과류는 항산화 물질을 증가시키고 어떤 견과류는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숙면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노인들이 주의해야 할 견과류 4가지, 특히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잘못 섭취하면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을 급등시키거나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대로 된 정보부터 시작해 볼까요? 60세가 넘어서도 뇌를 젊고 건강하며 명석하게 유지해주는 4가지 견과류, 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늘 깊은 인상을 남긴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이탈리아에서 전직 교수로 재직하셨던 67세 김도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 누군가에게 기억을 빼앗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다가 제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책을 읽어도 단어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죠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두뇌 훈련, 비타민 복용, 심지어 매일 인지 게임까지 했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혈당이나 혈압이 아니라 놀랍게도 낮은 셀레늄 수치였습니다. 셀레늄은 노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이량 영양소로 신경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2014년 임상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 수치가 낮은 노인들은 인지 점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에게 농담인 줄 알고 웃음을 터뜨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브라질너트 딱 1개만 먹어. 2개도 3개도 아니고 딱 1개만. 이 견과류는 지구상에서 셀레늄이 가장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3주 후에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에도 정신이 맑아지고 머리가 가벼워지고 학생 이름도 기억나네요. 선생님, 기적입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브라질너트는 뇌의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신경세포막 복구를 돕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브라질너트는 과다 섭취하면 안 됩니다. 과도한 셀레늄 섭취는 피로와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1개만 먹어도 뇌를 보호하기에 충분합니다. 잘 먹는 방법,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기름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하세요. 흡수가 고르게 되도록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작은 견과류지만 매일 뇌 회복을 도우는 천연약입니다. 두 번째 견과류를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 모양이 뇌를 보호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성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호두에 담긴 영양가를 부분적으로 반영합니다. 서울 교회의 남편과 함께 사시는 72세 박선희 씨가 생각납니다. 예전에는 오후에 쿠키와 케이크를 드셨는데 70세가 넘은 후부터는 말을 하다가 단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컵과 같은 간단한 단어를 찾으려고 며칠 동안 멈춰야 하기도 했습니다. 혈당 검사를 해보니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렸고 염증 지수는 약간 높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식단에서 딱 1가지만 바꿨습니다. 매일 오후 케이크 대신
호두 한 줌을 먹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말이 더 유창해졌어요. 건강한 노년기를 저녁에 보내는 남편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더 이상 단어를 가장 중요한 기억하려고 것은 멈출 꾸준한 필요가 운동입니다. 없어요. 이런 효과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 3인 ALA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오늘은 신경세포막을 노년기를 부드럽고 보내는 방법에 유연하게 대해 유지하는 데 이야기해볼까 도움을 합니다. 줍니다. 가장 중요한 뇌는 것은 전기 꾸준한 그리드와 운동입니다. 같아서 나이가 들면서 이막이 딱딱해지면 정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호두의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염증 물질로 뇌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규칙적으로 먹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브라질 너트처럼 중요한 것은 복용량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7, 8개의 반쪽짜리 호두만 섭취하고 살짝 볶거나 생으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씹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은 호두를 부수어 요구르트나 찌에 섞어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견과류는 모든 노인들이 매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몬드입니다. 좋은 기억력을 원한다면 먼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예전에는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69세 정혜민 씨처럼 당뇨병은 아니지만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환자를 많이 만납니다. 그는 식후 1, 2시간 후에는 마치 에너지가 부족한 것처럼 머리가 피곤하다고 자주 호소합니다. 이는 혈당 변동이 불규칙하여 뇌가 충분한 안정적인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의 식사에 아몬드를 추가했습니다. 하루에 15, 20개 정도만 섭취했는데 그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몬드는 섬유질, 단백질, 그리고 좋은 지방 덕분에 단백질을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도 아몬드를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직후 혈당 상승을 24, 30%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뇌에 매우 중요합니다. 급격한 혈당 변동은 기억이 저장되는 해마 위축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몬드에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보호막인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치매로 더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몬드를 섭취하는 것을 우선시하세요. 무염, 튀기지 않은 것, 건조로 스팀 또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 주요 식사와 함께 섭취하세요. 마지막 견과류는 약을 먹고 싶지 않은 가벼운 불면증 환자에게 제가 자주 처방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노인에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쓰레기 수거 시스템인 글리코게가 작동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뇌는 깊은 수면 중에만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요인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포함한 유해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모든 견과류보다 천연 멜라토닌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견과류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깊은 수면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무염 피스타치오 20, 30개만 먹어도 됩니다. 74세의 서 씨는 밤에 4, 5번씩 깨곤 했습니다. 저녁 간식에 피스타치오를 넣은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을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치 누군가 무거운 생각을 모두 털어낸 것처럼 머리가 아주 가벼워졌어요. 과학은 깊은 수면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열쇠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자연적으로 이를 지원합니다. 참고, 무염 품종을 선택하세요. 위산 역류 환자는 잠자리에 들기 2, 3시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브라질넛,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 네 가지 견과류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뇌를 보호합니다. 하나는 필수 미네랄을 공급하고 하나는 신경세포막을 회복시키고
오늘은 하나는 건강한 혈당을 노년기를 보내는 안정시키며 방법에 또 대해 하나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수면 중 뇌의 가장 자가 중요한 정화를 것은 돕습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 상당수는 모든 견과류가 좋다고 생각하며 견과류를 많이 먹었는데 건강한 노년기를 이러한 보내는 오해로 인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뇌가 볼까 소리 합니다. 없이 가장 중요한 손상되었습니다. 것은 꾸준한 60대와 운동입니다. 70대라면 매일 먹지 말아야 하거나 피해야 할 견과류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4가지 견과류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해주며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대부분의 방법에 대해 환자들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모든 가장 중요한 견과류가 것은 좋은 것은 꾸준한 아니라는 운동입니다. 사실에 놀랐습니다. 젊은 젊은 사람들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견과류도 있지만 6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는 혈관, 오늘은 소화기관, 건강한 노년기를 심지어 보내는 뇌에도 방법에 대해 부담이 이야기해 됩니다. 볼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장 중요한 무서운 것은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71세 서영준 씨가 피곤하고 어지럽고 때로는 메스꺼움을 느끼며 오늘은 병원에 오셨던 건강한 기억이 노년기를 보내는 아직도 방법에 대해 생생합니다. 이야기해 볼까 그의 합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매일 꾸준한 밤 운동입니다. 땅콩과 캐슈넛을 이건 드셨다는 것을 많이 알게 중요하다. 되었습니다. 그는 견과류를 먹는 것이 간식을 먹는 것보다 건강하다고 믿었지만 오늘은 건강한 사실 노년기를 그 보내는 방법에 견과류들이 대해 그의 이야기해 볼까 몸속 합니다. 염증을 가장 증가시키는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꾸준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가장 익숙한 견과류에 오늘은 건강한 이렇게 노년기를 숨겨진 보내는 위험이 있을 방법에 줄은 대해 예상하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못했습니다. 가장 1. 중요한 것은 꾸준한 땅콩. 운동입니다. 부엌에서 가장 위험한 숨은 적.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가장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은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이라는 건강한 것입니다. 노년기를 땅콩은 보내는 땅속에서 방법에 대해 자라기 이야기해 때문에 볼까 합니다. 곰팡이에 가장 매우 중요한 것은 취약하며 꾸준한 운동입니다.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을 생산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아플라톡신은 WHO가 간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늘은 물질로 건강한 분류합니다. 노년기를 한 보내는 대규모 방법에 연구에 대해 따르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아플라톡신에 중요한 것은 오염된 꾸준한 땅콩을 운동입니다. 장기간 섭취한 노인들은 전신 염증이 22% 증가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60세 이상이 되면 간과 면역 체계가 건강한 노년기를 약해져 보내는 매일 방법에 대해 소량의 이야기해 독소만 볼까 합니다. 반복 가장 섭취해도 중요한 것은 소리 없는 꾸준한 손상을 운동입니다.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에 간에 부담이 가해지면 독소가 걸러지지 않아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증상은 대개 머리가 무겁고 오늘은 반응이 건강한 느리고 노년기를 보내는 기억력이 방법에 약간 대해 떨어지는 이야기해 볼까 정도인데 합니다. 환자는 가장 중요한 그저 것은 노화 꾸준한 때문이라고 운동입니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오메가6가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이나 베트남 사람들은 건강한 식용유, 노년기를 보내는 튀긴 방법에 음식, 대해 이야기해 라면 볼까 등을 합니다. 통해 가장 중요한 오메가6을 것은 과다 꾸준한 섭취해 운동입니다. 왔습니다. 오메가6가 과다하면 신체는 염증 물질을 더 많이 생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6가 과다 섭취된 식단은 염증을 최대 38%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땅콩이 천연 땅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에 볶거나 기름에 볶거나 설탕을 바르거나 심지어 버터와 섞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땅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아주 소량만 드시고 천연의 무화당 땅콩을 드세요. 이 캐슈넛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가장 먹기 중요한 것은 편하지만 꾸준한 운동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쉽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견과류를 꼽으라면 바로 캐슈넛입니다. 부드럽고 씹기 편하며 은은한 기름진 맛이 나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매우 가장 적합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만 꾸준한 바로 이 운동입니다. 점이 캐슈넛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2배나 높습니다. 즉, 한 건강한 줌만 노년기를 먹어도 보내는 혈당이 방법에 대해 정상보다 이야기해 볼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것은 연구에 꾸준한 따르면 운동입니다. 캐슈넛을 섭취한 후 혈당이 아몬드를 섭취한 후보다 28% 더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60세 이상에게 중요한 이유는 건강한 노년기를 무엇일까요? 보내는 방법에 나이가 대해 이야기해 들면서 볼까 합니다. 인슐린이 가장 중요한 예전처럼 것은 민감하게 꾸준한 작용하지 운동입니다. 않아 신체가 이건 혈당을 조절하기 물론 어려워지기 많이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예, 상승했다가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뇌는 갑자기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게 노년기를 보내는 됩니다. 방법에 대해 환자는 이야기해 다음과 볼까 같은 합니다. 증상을 가장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가벼운 꾸준한 어지럼증, 운동입니다. 정신이 몽롱함, 정신적 피로,
말을 쉽게 잊어버림, 식후 졸음, 그뿐만 아니라 캐슈넛은 섬유질 함량이 매우 낮아 탄수화물이 더 빨리 흡수되어 혈당이 더욱 급등합니다. 저는 73세 한유정 씨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식기 편해서 저녁에 캐슈넛을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기운이 쇠약해졌으며 오후에 종종 지쳤습니다. 캐슈넛을 끊은 후 이러한 증상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캐슈넛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60세 이상 노인이 매일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캐슈넛 맛이 마음에 든다면 혈당 상승을 막기 위해 아주 적게 먹고 항상 단백질과 함께 드십시오. 3. 마카다미아, 고급 식품이지만 소화계와 뇌에는 너무 무거움. 마카다미아는 고급 견과류로 여겨져 선물 상자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마카다미아는 75% 이상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모든 견과류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지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소화계는 둔화되고 당직 분비가 줄어들며 위가 더 느리게 분해됩니다. 많은 양의 지방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포만감, 육, 8시간 동안 소화가 잘 안 됨, 식후, 졸음, 두통, 심지어 단기적인 중성지방 증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74세 장우성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위해 마카다미아를 먹는데 요즘 머리가 무겁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중성지방 수치는 단 2달 만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 밤 마카다미아 한 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중단하자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방이 축적되면 몸 전체의 염증이 심해져 뇌로 가는 혈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 요소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마카다미아는 가끔 먹으면 좋지만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노인의 신체에 너무 많습니다. 4. 자투기는 작지만 미각장애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잣은 한국 음식, 특히 죽과 볶음 요리에 흔히 쓰이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잣이 산화되기 쉽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름이 산패되면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는 없지만 소구중 빈 어웃이라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71세 이서진 씨는 2주 동안 모든 음식에서 금속 맛이 나서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했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은 바로 매일 아침 죽을 끓이는데 사용했던 잣 한 병에 있었습니다. 잣의 기름이 산화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각장애가 발생하여 환자들은 덜 먹고 덜 마시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벼운 쇠약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산패된 잣은 노인의 염증 지수를 17%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또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잣은 간에서 약물이 대사되는 속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잣은 매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요리가 아니라 향신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넛, 잣, 이 네 가지 견과류는 즉각적인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매일 조용히 조금씩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침묵이 60세 이상의 뇌에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인지하고 적응한다면 뇌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단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정을 되돌아볼 때는 건망증이나 정신적 혼미함 같은 겉보기의 사소한 증상부터 각 씨앗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저는 항상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노인의 뇌는 여러 계절의 비와
햇살을 견뎌낸 정원과 같습니다. 어떤 곳은 오늘은 황폐해졌고 어떤 오늘은 곳은 건강한 새싹이 노년기를 돋아났습니다. 보내는 방법에 그리고 대해 그 정원이 시들거나 되살아날지는 나이가 아니라 꾸준한 운동입니다. 매일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8가지 종류의 씨앗을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는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한 4가지는 노년기를 보내는 잘못 방법에 대해 사용하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부담스러울 수 가장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꾸준한 60살이신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몸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무엇이 당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무엇이 당신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건강한 말입니다. 노년기를 보내는 문제는 방법에 대해 하루에 이야기해 무엇을 볼까 합니다. 먹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꾸준한 달, 운동입니다. 몇 년 동안 무엇을 반복하느냐입니다. 오세진이라는 76세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견과류는 노년기를 좋다고 보내는 믿어서 방법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먹었다고 볼까 했습니다. 합니다. 가장 볶은 중요한 소금 것은 땅콩 꾸준한 한 줌, 운동입니다. 캐슈넛 서너 스푼, 그리고 딸이 준 마카다미아 너트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두나 아몬드처럼 정말 중요한 견과류는 무시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비로소 중요한 것은 공황 상태에 꾸준한 빠졌다고 운동입니다. 합니다. 조용히 해로운 견과류를 뇌를 보호하는 견과류 4가지로 바꾸는 등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단 10주 만에 건강한 그녀는 노년기를 다시 보내는 돌아와 방법에 대해 감정에 이야기해 북받쳐 볼까 이렇게 가장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 꾸준한 운동입니다. 머리가 가벼워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제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아요. 저는 오랜 진료 생활 동안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지만 저를 노년기를 감동시킨 보내는 것은 방법에 결과가 대해 아니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주 작은 가장 실천에서 중요한 시작된 것은 꾸준한 변화였습니다.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브라질 너트 1개, 오후에 호두 1줌, 점심에 아몬드 1줌, 잠자리에 들기 전 피스타치오 몇 개, 건강한 노년기를 그렇게 보내는 약물도 방법에 대해 극단적인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이어트도 없이 가장 중요한 환자의 것은 기억력, 꾸준한 수면, 운동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큰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습관을 반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땅콩을 먹거나 매일 밤 캐슈넛을 먹어 혈당 수치가 오르내리거나 마카다미아를 너무 많이 먹어 두통이 생기거나 산화된잣을 먹는 것과 같은 작은 실수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소리 없는 손상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늦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인용한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매우 명확하게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아름다운 점은 뇌가 70, 80대에도 여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 준다면 말입니다. 저는 많은 노인들이 피로, 건망증, 불면증,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작은 변화를 시도한 후 영원히 이뤘다고 생각했던 명료함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더 많이 웃고 더 유창하게 말하고 아이들 이름도 더 쉽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는 끝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해야 할 한 단계일 뿐입니다. 제가 환자에게 적절한 견과류 섭취를 통해 기억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면 그들은 제가 농담하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놀라곤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네, 작은 것들이 가진 힘입니다. 요즘 우리는 시끄럽고 정보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련 영상을 보지만 그냥 보고는 치워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여기 앉아 시간을 내어 배우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뇌를 보호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지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아침이든 정오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이 영상을 시청하시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당신을 위해 일하고 당신을 위해 싸우고
당신이 제대로 돌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시작합니다. 바로 뇌를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버리고 마음의 영향을 공급하는 것은 유지하세요. 그러면 몇 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피드백 덕분에 저는 지난 30년간 이 대학 병원에서 일하며 배운 것을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한 가지 씨앗에 대한 요약을 받아보시려면 댓글 2를 남겨주세요. 평화로운 하루, 맑은 마음, 그리고 항상 당신과 함께할 추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이곳 누나를 성강이